네, 구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잠을 푹 자지 못한 아침이면은 왠지 목이 뻣뻣하고 또 어깨가 무거운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뭐 일자목이다, 거북이목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 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자목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메트로 적추병원의 조철민 원장님 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메트로 적추병원의 조철민 원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일자목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풀어드릴 텐데, 자, 일자목이라는 게 이제 아라비아 숫자 1처럼 목이 뻣뻣하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정상적인 목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하나요? 네. 네. 정상적인 목은 옆에서 볼 때 네. 알파벳 C자 모양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네네. 아주 이쁘게 휘어져 있는데요. 예. 다시 등뼈는 그 반대인 C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고 다시 허리뼈는 목처럼 정방향 C자 모양으로 목과 비슷하게 휘어져 있어서 네. 목에서부터 허리를 옆에서 딱 보게 되면 네. S라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S라인이 엄청 이쁜 라인이지만 네. 척추에 대한 하중이나 부담을 아주 적절하게 잘 분배하기 위한 정말로 최상의 곡선인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아름다운 S 곡선이 교통사고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평소에 생활 습관이 좋지 않다든지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망치어지게 되면 S라인에 있는 그 곡선들 자체가 뻣뻣하게 네. 일자 모양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일자 모양에서 좀 더 진행이 되면 거꾸로 이렇게 C자 모양인 거북이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일자목의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목뼈 자체가 이제 뻣뻣하게 배열이 되니까 네. 당연히 목뼈 주변 근육이나 힘줄 등에도 이제 문제가 생겨서 네. 근데 이 증상 자체가 이제 목 디스크라든지 경추 협착증이라든지 목에 생기는 그런 각종 질환들하고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목 자체가 네. 어느 하루아침에 운동을 잘못해서 딱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개의 경우는 이제 오랜 시간을 두고 안 좋은 자세나 나쁜 생활 습관이 차곡차곡 쌓여서 네. 목 주변에 있는 근육에 그런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여서 해결되지 않아서 생기는 아주 만성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이제 청소년들 다르고 20대, 30대, 40대 조금씩 다 틀려요. 나이에 그렇군요. 따라서. 네, 네. 그다음에 요즘 특히나 문제되는 게 이제 요즘 애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니까 네. 이런 청소년들한테도 네. 일자목이 많아요. 네. 공부를 많이 해서도 생길 수도 있고 공부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폰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네. 공부를 막 시키지만 애들한테 어떻게 자는 게 좋다, 아. 어떻게 걷는 게 좋다, 어떻게 앉는 게 좋다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전에 공부를 어떻게 자세를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네. 낚시를 하기 전에 이제 낚싯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자세를 해라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쉬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뻣뻣하게 이렇게 일자목이 되어 있으면 네. 책상에 앉으면 한 10분 정도 있으면 이제 목 뒤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어깨 적지도 아프고요. 상부의 등 쪽에도 통증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점점 올라가서 이제 뒷머리 정수리도 아프게 되고요. 네. 눈도 피곤하게 되고 결국은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학습에도 좀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철민 원장님 모시고 일자목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구사구 건강 클리닉은요, 일자목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메트로 적추병원의 조철민 원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원장님, 이제 퀴즈 한번 출제를 해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객관식 문제로 드렸는데요. 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일자목을 예방하는 습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숙면을 취한다. 네. 2번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3번 평소에 누워서 지내는 습관을 만든다. 네, 네. 자, 이 세 가지 중에 일자목을 예방하는 습관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번호 적어서 샵0949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일자목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원장님, 일자목이 심해지게 되면 이게 진짜 목 디스크로 발전하기도 하는 건가요? 네,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 목 디스크병 환자들 대부분에서 네. 이런 일자목 소견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허리 디스크병도 마찬가지인데 목 디스크병도
멀쩡하게 건강한 디스크가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는 사실은 좀 드물어요. 네네. 이런 일자목이나 거북이 목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네. 이제 점점 더 진행을 해서 이렇게 목 디스크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일자목 자체를 정말 유념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귀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자목 증세가 있으면은 목 디스크 병의 전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전구 단계라고 이제 의사들이 겁을 주기는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뭐 의학적으로 100%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일자목이 보이면 생활 습관이나 이것들이 안 좋으니까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라서 전구 단계라고 불러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네.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목 디스크 병은 이제 일자목하고 좀 틀린 거는 네. 병이 왔다고 하게 되면 디스크 내에 있는 정상적으로 들어있는 수분 함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네. 줄어들게 된 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 해결이 안 되지만 일자목은 아직까지 그런 생화학적인 변성이 오지 않아서 네. 얼마든지 이제 생활을 개선하고 노력하고 치료하고 하게 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간단하게 자신의 목이 일자목인지 아닌지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라디오 방송이라서 이렇게 네. 그런 부분 이야기하기 힘든데 네. 우선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세요. 아, 그래요? 예,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많이 찍고 네, 하시니까. 네, 네. 우선 엘리베이터를 딱 타게 되게 되면 네.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많으니까 네. 자기 얼굴을 이제 보게 되면 양측의 어깨 높이라든지 눈썹의 높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눈썹의 높이까지도 보나요? 그게 이제 좌우에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눈썹이라든지 안경테가 이렇게 반듯한 건지 네. 어깨가 이제 높이가 이제 예. 반듯한지 보게 되면 조금씩 틀려서 그걸 맞추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좌우 밸런스가 틀어지게 돼 있으면 앞뒤 밸런스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니까 네, 네. 일자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목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평소에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척추는 허리 따로 목 따로가 아니에요. 네. 위에 부분은 목이고 아래 부분은 허리이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한쪽의 문제를 파급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허리만 치료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허리병이 계신 분들은 목도 한 번씩 가꾸어 줘야 될 부분이고 네. 그 반대 목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애들이 이제 뭐 체육을 활동을 하는데 좀 뛰어다니다가 보게 되면 바지나 치마가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네. 허리가 좀 휘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그냥 뭐 애들이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 가벼이 듣지 마시고 왜 그런지 척추를 쭉 손으로 쓰다듬어 봐도 네. 어느 정도 느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병원에 와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앉은 자세나 이런 걸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뭐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 딱 앉아 있을 때 양쪽 어깨가 네. 앞쪽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걸 저희들이 라운드 숄더라 부르는데 네. 어깨와 어깨를 연결하면 그게 활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목이 앞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제 등은 뒤로 들어가고. 꼭 생각해 보면 이제 어르신들께서 장기 뚫 때에 네. 앞으로 약간 숙여서 쪼그려서 그죠. 네. 목을 쭉 내고 하는 그런 동작 같이 보여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동작을 집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자세에서요? 우리 애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아. 그렇게 집중도 좀 떨어지고 하는데 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한쪽으로 자꾸 기우시는 분들, 그다음에 한쪽으로. 안면 자체가 네. 얼굴 자체가 이제 내가 한쪽이 좀 비대칭이다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이라면 목도 한번 봐야 되고요. 네. 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빨만 교정을 해서는 뭐 이렇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네. 목을 봐야 돼요. 아. 힘 자체는 목 쪽에서도 한 80% 정도 이렇게 작용하니까 네네. 소위 근본이 되는 이 턱을 잡고 있는 부분이 목이니까 네네. 목을 같이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치열이나 이런 것들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일자목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내진하시는 분들은 원장님 딱 보시면 아나요?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아는 건가요? 딱 들어올 때 보게 되면 네.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에 네. 아주 심하신 분부터 말씀드리면 네. 한 손을 이렇게 머리 위로 들고 오세요. 아, 이렇게. 네, 머리 위로 한 손을 들고 막 고개를 딱 젖혀서 들어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뭐 100% 이제 일자목. 일자목이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되는 아, 정도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분들이에요. 아. 팔을 내릴 수가 없는 게
팔을 내리면 저리가 아파서 못 견디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다는 말씀인가요? 목이 아프다. 어깨 아픈 곳은 이미 지나서 아. 이제 팔이 떨어지듯이 아프신 거예요. 아. 그래서 팔을 자기 이제 머리 높이보다 좀 들게 되면 아. 조금 편하거든요. 네. 목이 고개를 또 탁 젖히고 네. 이런 분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만성적인 협착증이 계신 분들은 딱 앉을 때 보게 되면 이마에 주름이 확 져 있고 굉장히 짜증스럽게 이제 하세요. 앉으시는군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못 견딜 정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불편할 정도로 있으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특히나 이제 오후 한 뭐 2시나 3시나 되게 되면 네. 뭐 괜히 이상한 전화도 오게 되면 네. 너무너무 짜증을 많이 내시는 아,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부부끼리도 잘 안 오세요. 아. 하도 짜증을 내니까. 근데 혹시 이렇게 오시게 되면 제가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뭔가 이제 목이 아프신 이제 남편분한테 요구할 일이 있으면 아침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률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네. 그다음에 혹시 짜증이 난다 하더라도 이제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병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네. 부부끼리 같이 이제 치료를 하는 것도 좋다. 아.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비슷하니까. 이제 그래요. 그쵸.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오게 되면 부모들한테 얘기를 하죠. 네. 부모들부터 먼저 누워서 TV를 보는 습관을 버려야지만이 아. 애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부모들도 이제 같이 치료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일자목을 예방하는 좋은 생활 습관. 오늘 퀴즈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좋은 생활 습관, 또 피해야 할 생활 습관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원장님. 그럼 뭐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아서. 네. 우리가 이제 사람 몸을 움직이는 축이 되는 쪽이 이제 척추니까요. 네. 목 따로 허리 따로가 아니고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들은 네. 우선 잘 주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잠을 잘 자야 된다. 네, 이렇게 뭐 아니 소화기 내과 선생님께서 이제 뭐 위장이나 뭐 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네. 뭐 새끼를 이렇게 꼭 규칙적으로 챙겨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똑같아요. 네. 하루 종일 일한 척추 자체를 항상 규칙적으로 쉬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차를 오래 쓰는 것도 기계를 오래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내 몸을 오래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만큼 충분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잘 잔다는 것은 어디에 기초로 두냐면 규칙적이라는 얘기예요. 아. 기계를 끄고 켜는 게 규칙적이듯이 네, 네. 딱 시간이 되면 이제 잠을 청해야 되는데 네, 네. 대부분이 잠이 와야지 이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나 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게 맞춰서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 다음으로 이제 아침밥만 이렇게 어떻게 먹는다만 정하게 되면 네. 회사에 다 출근하면 점심은 딱 시간을 네, 정해서 정해져 주잖아요. 먹죠. 예. 하루의 대부분이 아주 규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척추 관리를 해서 잠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지내는 것은 네. 척추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몸 다른 계통에도 네. 규칙성이 이제 유지가 되니까 네. 많이 좋아질 거예요. 네. 아니 이제 잠을 주무시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자세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원장님? 네. 지금 어떤 베개를 사용해야 될까요? 질문해 오신 분이 계시는데. 네. 예. 누워서 지내는 습관, 일자목에는 어떤 베개가 좋나요? 2752 예청자께서. 네, 요즘 이제 베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그렇죠? 나오죠. 예. 우선은 이제 베개를 여러 개를 쓰셔야 돼요. 아. 제가 이제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청만증 애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네. 애들이 할 일도 있지만 부모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네, 네. 첫 번째로 베개를 한 개 쓰는 것이 아니고 네. 두세 개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신발을 하나만 신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속옷하고 양말하고 신발만큼 네. 내 몸에 딱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 베개예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베개를 예. 이제 부모는 베개를 청결하게 이렇게 항상 유지를 하시고 네. 베개 잎이라 그러죠. 네, 베개 뭐 잎, 베개 베개잎.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깨끗하게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엎드려서 앉게끔 아, 그렇게 네.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네. 반듯하게 주무시게끔. 뭐 옆으로 자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옆으로 주무시는 것 분들을 딱 보게 되면 옆에서 약간 더 엎어진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거나 엎어져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서 반듯하게 주무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네. 그건 안 바뀌는 게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네. 바꾸는 쪽으로 가고 혹시 못 바꾼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으면 일부러 그렇게 정하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네, 네. 그다음으로는 중요한 거는 이제 자고 일어나면
다시 눕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낮에. 네, 낮에 이렇게 네. TV를 본다고 이렇게 뭐 누워 있다든지 네. 뭐 책 본다고 누워 있다든지 아니 뭐 우리가 추천하는 자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책 보거나 TV 볼 때 그렇게 상식적인 부분에서 따라가셔야 되고 소파에서 누워서 주무시지 않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베개는 네. 요즘 나오는 기능성 베개들이 많거든요. 예, 예. 뭐 상품들도 엄청 많은데 네. 그 기능성 베개들이 자기한테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발 살 때 그냥 이렇게 뭐 퍽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신어보고 사잖아요. 그렇죠. 베개도 내한테 맞는지를 한번 써봐야 돼요. 네. 써보시고 나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목이 안 좋다면 네. 내 목의 곡선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네, 네. 하루에 몇 시간씩 늘려가서 맞추고 가는 건데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많은 네. 도움을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을 아십니까? 하인리히 법칙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한 하나의 통계적 법칙으로 산업재해로 중상자가 1명 발생하면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 1대 29대 300 법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에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를 보내므로 사소한 문제도 면밀히 살피고 조치하여 재해로부터 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야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본사 부산시대 개막을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공기업 한국남부발전이 함께합니다. 네, 금요일에 스튜디오 구사구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30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부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시내도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리포터. 네, 잘못된 장례 관행을 바로잡는 시민 장례식장 협찬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연수로 망미교차로에서 망미고개 방향 지체와 서행을 반복합니다. 번용로 도심 쪽으로는 금산아들목에서 부산 환경공단 쪽으로 지체고요. 이어지는 수양터널 방향으론 터널 진입하는 구간에서 서행 흐름이 이어집니다. 북구 지역 만덕대로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쪽으로 신호 2번은 필요하고요. 충렬대로 만덕 2터널에서 미남교차로 가는 길 주행 여건 좋습니다. 미남에서 내성교차로 가는 양방향 모두 지체고요. 미남에서 만덕 2터널 진입하는 구간에서 서행 흐름 이어집니다. 이어서 안락지하차도에서 안락드란차 삼거리 방면 원활한 모습이고 동평로 부안고가차도에서 진양사거리 방향 큰 어려움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서고가도로 외곽 방면 환경나들목에서 방은벽 터널 가는 쪽으로 서행되고 진양나들목에서 동서고가도로 오르기엔 정체입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는 낙동대교 끝지점에서 감전을 지나 옛개금 요금소 방면 지정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장례 관행을 바로잡는 시민 장례식장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부산지방기상청으로 가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령 리포터. 네, 오늘은 비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가끔씩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는 저녁이 돼야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부산과 울산 18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나들이 계획 세워보셔도 좋겠는데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부산 23도, 울산 24도까지 올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 16.3도, 울산 16.1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TVN 교통 캠페인. 저번에 앞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는다고 3단봉을 휘두른 사건이 있었잖아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막걸리병을 투척한 경우도 있었고요. 도로 위의 분노. 로드레이지를 일으키는 사람의 65%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평소 쌓아둔 분노나 스트레스가 운전을 할 때 한순간에 분출되는 것이죠. 로드레이지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 바로 사과와 배려의 운전이라고 합니다. 나의 배려하는 마음이 도로 위의 평화를 만듭니다.
네, 6월 5일 금요일 오늘 스튜디오 구사구 건강 클리닉은요. 메트로 적추병원의 조철민 원장님 모시고 일자목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원장님 클리닉 퀴즈 한 번 더 출제해 주시고 정답 발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문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 일자목을 예방하는 습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숙면을 취한다. 2번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3번 평소에 누워서 지내는 습관을 만든다. 네, 정답은요? 평소에 누워서 지내는 습관 만들면 안 됩니다. 예, 답은 3번이에요. 3번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오늘 주유권 드리실 분은 어떤 분인가요? 네, 6611분이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댁으로 우송을 해드리는데요.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기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3120 애청자께서 언니가 일자목이어서 늘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를 해야 되나요? 원장님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언니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분 젊으세요. 네, 예, 그런 것 같죠. 30대 한 그렇죠? 후반 정도? 네. 근데 그게 말씀하신 어깨가 아닌 것이에요. 아. 이래 목 옆에서 이렇게 어깨로 이어지는 그 목덜미라 그러죠. 네. 목덜미 쪽에서 이제 어깨 쪽 가는 부분. 네. 거기도 사실은 목과 어깨에 붙어 있지만 근육 자체가 목에 훨씬 더 많이 붙어 있어서 네. 목의 지배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목 뒤가 아프고 어깨 죽지라 그러죠. 그죠? 네네. 그게 목 쪽에 더 가까워요. 거기 아플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의 정중앙에서 약간 한 2cm 정도 떨어진 쪽에서부터 이렇게 일사적 브레이저 라인으로 네네. 양쪽으로 타고 내려가면서 아플 수가 있어요. 네. 한 번씩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날개 부근에도 이렇게 담이 걸린 것처럼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증상들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만지고 주무르고 하는 것보다는 엑스레이 찍어보고 목을 확인해 보고요. 네. 목 쪽에 좀 더 배려를 해줘야 돼요. 아. 목을 치료를 해주면 저 부분이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도움 말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916 애청자께서는요. 저는 항상 오른쪽 목이 땡겨서 옆으로 잘 안 넘어가는데 이게 일자목이어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좌우의 목을 잡고 있는 근육들이 장력이라 그러죠. 네네. 그게 좀 틀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목이라는 건물이 기둥이 있는데 네. 왼쪽 오른쪽에서 이렇게 줄을 당기고 있어요. 네. 그게 균형이 깨져서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겨냥이거든요. 네. 그러면 땡겨가서 이제 넘어가는 쪽보다는 당기고 있는 쪽이 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잘 살펴서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압점이 있거든요. 통증을 유발하는 점이 있어요. 네, 네. 그 근육만 풀어줘도 좋아질 수 있을 사람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다른 문제들 때문에 네. 협착이라든지 다른 목 부분 때문에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로테이션 변형이 있을 수가, 회전 변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되면 환자분들께서 내가 목이 돌아간다기보다는 한쪽으로 잘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혹시 손이 저리다든지 이런 더 구체적인 증상이 있으면 한번 병원에 가셔서 의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9567 애청자는 목이 뻣뻣해서 병원에 가니까 일자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비직을 하시나 봐요. 목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고 질문 주셨어요. 네, 뭐 어르신 경비하시는 네. 분 같으신데요. 네. 이래 업무 시간에 이렇게 뭐 오래 앉아 계시고 하시는 것이 이제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세요. 네. 없고 이렇게 너무 이제 목이 불편하시면 야간에는 이제 머리에 뭐 무거운 걸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목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들 목 운동이라 하게 되면 목을 뒤로 젖히는 것부터 생각하시게 돼요. 네. 척추는 굉장히 겸손한 장기라고 저희들이 부르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젖히고 싶으면 네. 바로 휙 젖히다가는 그대로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병원에 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차에서 내리는데 허리를 젖히고 싶은데 휙 젖히다가는 탁 탈이 날 수가 있어요. 네. 허리나 목이나 젖히고 싶으면 네. 먼저 숙이셔야 돼요. 진행 방향인 앞쪽으로 조금 더 숙였다가 네. 다시 원위치 왔다가 그 다음에 뒤로 젖히시면 대개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에는 숙이고 나서 이제 젖혀야 되는데 그런 운동의 동작들에 대한 순서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런 어르신들 같으면 애들 하는 뭐 국민체조라든지 네. 군인들 하는 도수체조 안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런데 환자들의 병에 따라서 다 정확히 뭐는 하지 말라고 뭐는 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으세요. 네, 네. 그다음에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 의자에다가 목을 딱 베고 이렇게 주무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뒤로 제치면서. 네, 그게 또 네. 안 좋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책상에 자는 엎드려서. 것도 안 좋아요. 그리고 애들은 이제 뭐 공부 때문에 잘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냐면 가방을 끌어안고 자라고 해요. 아. 조금이라도 높여주게 되면 네. 깼을 때 피곤함이라든지 뻣뻣함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도움 말씀이 되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자목에 대해서 메트로 적추병원의 조채민 원장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